자, 이번에 해볼 내용은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입니다. 이 내용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항 속에서도 이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놓으세요. 자, 먼저 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느낌부터 조금 잡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곱함수의 연속이라는 게 있었죠. 자, 곱함수의 연속. 기억하고 계시나요?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fx 곱하기 gx가 있었을 때 fx가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인데 x는 a, b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러면은 이 gx는 연속이에요. 그럼 이 연속인 gx가 반드시 fx가 불연속인 지점 a와 b를 근으로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gx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x 빼기 a, x 빼기 b를 근으로 가진다. 뒤에는 뭔지 모릅니다. 자, 그래프로 보게 되면 이런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2라고 보면 요게 fx입니다. fx면은 이 연속인 함수가 어떻게 돼야 곱해졌을 때 연속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gx는 만약에 이참수라고 친다면은 1과 2에서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돼요. 괜찮겠죠? 자, 요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다 같아야 되는데 1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죠. 우극한이 0입니다. 좌극한이 0이고 우극한이 어떤 값을 가지겠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좌우가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그 동생들이 있을 때 나는 0으로 갈래, 나는 이쪽으로 갈래 라고 했을 때 형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의견을 통일하려고 하면 조용히 해, 나는 0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0이 돼버리게 되면은 0으로 가든 어떤 값으로 가든 곱해지는 순간 평정이 됩니다. 0이 되는 거예요. 0으로 통일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2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쪽으로 갈래, 나는 이쪽으로 갈래 하더라도 곱해졌을 때 이게 일정한 값이 되려고 하면 요 형님 역할을 하는 요 gx가 여기서 0 돼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느낌 잘 기억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제가 미리 적어놨습니다. 빠르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함수 두 개가 곱해졌어요. 자, 잘 기억하세요.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로 고정시키고 gx는 미분 불능인 함수로 고정시키겠습니다. 물론 이게 미분 가능도 있고 미분 불능도 있습니다. 근데 미분 불능이 곱해지게 되면은 이거는 골 때리는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확인을 일일이 다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 얘는 미분 불능인데, 자, 우리가 미분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안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조금 내용을 압축해서 미분 불능이라고 한다면은 불연속인 경우와 첨점인 경우, 꺾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미분 불능인 경우에는 불연속인 경우와 첨점인 경우가 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불연속인 경우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다고 치면은 이게 gx예요. gx 불연속인 함수. 자, 그러면은 fx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fa가 0 돼야 됩니다. f'a도 0 돼야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다시 이렇게 불연속, 완전히 떨어져 있는 이런 불연속인 지점에서 연속인 함수가 a에서 0이 돼야 되고 fa가 0, 그 다음에 미분했을 때도 0 돼야 됩니다. 이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자주 나와요. 아시겠죠? 그럼 식이 왜 이렇게 되느냐고 미분해보면 됩니다. 이거 미분해보게 되면은
f 프라임 x는 2배의 x 빼기 a에다가 qx에 플러스 x 빼기 a의 제곱의 q 프라임 x가 되겠죠. 그래서 a 넣으면 0 되죠.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다음 첨점인 경우는 이렇게 꺾여 있는 경우입니다. gx가. 그러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서 fa가 0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fx라는 식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x 빼기 a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완전히 불연속인 경우다. 이거는 미분도 불능이죠. 이런 경우는 이 지점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0 돼야 되고 도함수가 미분 개수가 0 돼야 됩니다.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연속이기는 한데 미분 불능인 지점이 있다면 이때 FA에서는 0 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식 자체가. 자, 그럼 이게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불연속인 지점, 그 다음에 꺾여 있는 지점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이게 gx입니다. 그러면은 곱해졌을 때 fx 곱하기 gx를 했을 때 미분 가능하려고 하면은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기서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그 다음 여기서 1차식을 인수로 가지는 이런 형태의 식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fx가 3차 함수라고 한다면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한다면 바로 결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알고 있으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지 우리가 개념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와서 자, 곱해져 있는 함수 x는 a에서 미분계수를 구해보는 겁니다. 원칙대로. 그러면 미분계수의 정의죠. a에서. 자, 그 상태에서 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식을 빼주고 더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리를 한 거죠. 괜찮겠죠? 요 정도는 알고 계시죠? 곱함수의 그 도함수 식 유도하면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세요. 잘 기억 안 나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자,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fx는 미분 가능입니다. fx는 미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f'a입니다. 그런데 얘는 우리가 불연속이죠. 미분 불능이다라고 전제를 해놨습니다. 미분 불능이다. 적어 드릴까요? 자, gx는 미분 불능입니다. 그러니까 미분 불능이라는 말 속에는 완전히 불연속일 수도 있고 첨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극한이 여기 붙을 때 GA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극한이 그대로 살아서 이렇게 붙는 겁니다. 미분 불능. 아시겠죠? 그 다음 이쪽 정리된 식에서는 FA 이건 상수죠. 그러니까 FA 그대로 나오고 얘도 미분 불능이죠. 미분 불능이기 때문에 G'A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극한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황이. 이 상태에서 따져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중요한 게 얘와 얘입니다. 자, 보세요. 요거는 정해져 있죠. 뭔지는 모르지만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일정합니다. 얘는 일정할 겁니다. 근데 얼마로 일정한지는 알 수 없어요. FA도 미분 가능한 함수기 때문에 일정할 겁니다.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정해야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와 얘가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불연속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불연속이라고 한다면 여기 극한값이 달라지죠. 이렇게 달라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뭔지 모릅니다.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한다면 좌극한을 보게 되면은 요게 베타,
우극한을 보게 되면 얘가 알파입니다. 그럼 앞에 설명했던 곱함수의 연속 느낌 기억하시죠? 나는 알파로 갈래, 나는 베타로 갈래. 이렇게 막 의견이 분분할 때 형님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형님이 조용해라, 나는 0 될 거야. 너희들이 알파로 가든 베타로 가든 상관없어. 나는 0 될 거야. 그럼 얘가 일정해집니다. 0으로 일정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FA가 0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얘도 보세요. 얘도 이게 들쭉날쭉 하겠죠. 얘도 왜? 미분불능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미분불능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의 값을, 극한값이 얼마의 값을 가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형님이 정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다시 여기 F'A죠. F 잘못 적었죠. F'A가 0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형님이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뀌더라도 얘가 일정한 값 0으로 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의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첨점인 경우입니다. 첨점인 경우는 자 얘는 존재합니다. 왜?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이기 때문에 얘는 존재하죠. 함수값으로. 얘 일정합니다. 얘도 일정하고, 그죠? 그런데 얘가 달라져요. 좌미분계수는 예를 들어서 이쪽 미분계수가 -1이고 이쪽 미분계수가 1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왼쪽에서는 -1이고 오른쪽에서는 +1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형님이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르더라도 얘가 0 돼버리면, 그죠? 일정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미분계수라고 하면 이 값 자체가 일정해야 됩니다. 하나의 값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뀌면 안 되겠죠. 얘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실전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처음에 말할 때 여기 불연속인 경우, 뭐 첨점인 경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불연속이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만 해도 거의 90% 이상은 해결이 되는데 변수들이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무한대로 가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렇게 변수들이 발생할 때는 일일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곱함수의 미분 정도는 알고 계시죠? 자, 요거 곱해져 있는 함수를 바로 미분해 버리는 겁니다. 미분했을 때 미분 그대로 미분인데 여기다 a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얘는 일정합니다.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일정. 그럼 f'A도 일정, fa도 일정이게 되겠죠. 돌발 변수가 생길 때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러면은 GA와 G'A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완전 불연속이다 라고 한다면은 완전 불연속이면은 GA가 달라지죠. 요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0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얘도 달라집니다. G'A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0 되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만약에 첨점인 경우는, 꺾인 경우는 연속이긴 하죠. 그래서 얘는 존재할 겁니다. 그죠? 여기 함수값 존재할 겁니다. 연속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얘만 0 되면 된다. 그래서 곱함수의 미분 요걸 이용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말입니다. 이 말.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가 복잡해지고 진짜 킬러 문항들이 나왔을 때 이걸로 판단이 안 된다. 요 두 가지 내용. 요 두 가지 내용으로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원칙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할 수 없으니 이렇게 곱의 미분을 사용해서 유도를 해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기억해 주세요. 자주 나옵니다. 불연속인 경우는 함수값 0, 도함수가 0 돼야 된다.
연속이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 gx가 미분 불능인 요 지점에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함수값이 0 되기만 하면 된다.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문제 보면서 조금 더 다져보겠습니다. 바로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은 곱함수의 미분은 대부분 다 킬러 문제들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기본 예시들 몇 개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fx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죠. 1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실수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해도 되지만, 여기 보시면 이 곱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거랑 곱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연속이지만 미분불능이죠. 첨점입니다. 꺾인 지점. 이렇게. 근데 얘는 1차 함수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 꺾인 지점 1이죠. 1에서 얘가 0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 넣었을 때 0 돼야 되니까 A 값은 -1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푸는 게 가능합니다. 자, 다음 또 볼까요? 1차 함수 fx가 1차 함수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의 값을 구하라. 자, f2는 5고, 자, 얘도 마찬가지죠. 절대값 x-1. 첨점이죠. 이렇게 꺾인 지점 1에서. 연속이지만 미분불능입니다. 근데 fx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입니다. 그러면 얘가 1을 미분 가능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1을 근으로 가지면 돼요. 그러면은 fx는 1을 근으로 가지는데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식 자체를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fx를 a에다가 x 빼기 1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f2가 5래요. f2가 5랍니다. 그럼 a 값이 5가 되겠죠. 그래서 fx가 5에다가 x 빼기 1이 되고, f3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f3은 10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함수 fx는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자,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이렇게 0에서 꺾여 있다는 소리입니다. fx 자체가. 여기 x는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때 0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눈풀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fx와 x가 곱해져 있어요. 근데 fx가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불능입니다. 그럼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식이 0을 근으로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x죠. 괜찮죠? 그 다음 얘는 어떤가요? 이게 0에서 미분불능입니다. 그럼 얘가 0을 근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0을 근으로 가지지 않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겠죠. 분수 형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0을 근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다. 답은 4번 돼야 됩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자, 이제 좀 어려운 문제 볼까요? 2020년 수능 문제입니다. 20번이고 고3 학생들이 이제 푼 문제들인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은 이거 순식간에 풀어버립니다. 자, 그만큼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상당히 유용하니까 잘 공부해 놓으세요. 자, 요 함수가 주어졌고 상수가 아닌 다항식 px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곱함수죠. 연속이면 p형은 0이다. 자, 곱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니은 곱함수죠. 미분 가능하면 p는 0이다.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얘도 px와 얘가 곱해져 있죠. 미분 가능하면 뭐 이렇다. 그러니까 얘는 곱함수의 연속성,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렇게. 자, 보면은 0에서 불연속이고 1에서 여기 2에서는 연속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연속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곱해졌을 때 연속이 되려고 하면 불연속인 지점에서
곱해지는 얘가 근을 가지면 됩니다. 얘는 맞아요. 이건 이해되시죠? 그 다음 곱함수입니다.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px가 곱해져 있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면 자, p2는 0이다. 자, 2 여기가 첨점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꺾인 지점 첨점인 경우는 fx, px 연속이네. 그죠? 다항식이면은 미분 가능하면서 그죠? 연속입니다. 연속이면 미분 가능. 그래서 px가 p2가 0 돼야 됩니다. 근으로 가져야 돼요. 그 다음 여기 불연속이죠. 완전히 끊어져 있죠. 그 말은 px 자체가 x제곱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px는 이런 형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x제곱에 x 빼기 2의 qx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p2는 0이다. 맞죠? 첨점에서 근을 가져야 됩니다. 니은 맞는 말. 자, 디귿 볼까요? 디귿은 px가 곱해졌는데 fx의 제곱에 곱해져 있습니다. 얘는 fx죠. 자, 그래서 fx 제곱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fx 제곱을 먼저 식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다 제곱해버리면 됩니다. x 제곱, 그 다음에 x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2x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 이렇게. 요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끝났습니다. 끝납니다. 자,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x 제곱인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 들어갈 거고. 자, x 빼기 1의 제곱이면 1을 지날 테고, 그죠? 요렇게 지나갈 텐데 0하고 2 사이죠. 그럼 0이면 0 들어가면 1 되겠네요. 그 다음에 2 넣어도 1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되고 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죠? 요게 1입니다. 여기가 2가 되고. 자, 그 다음 이 함수 꼭 지점이 2분의 3입니다. 여기 2분의 3,0 그러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텐데 여기 1을 넣어보세요. 그럼 1이죠. 여기가 지금 1입니다. 요 지점이 지금 2,1이에요. 그런데 꼭 지점이 2분의 3이면서 여기 1을 넣어봤더니 1 된다라는 소리는 꼭 지점 2분의 3,0을 지나면 여기를 지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y는 fx 제곱인데 여기에 지금 px를 곱한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0에서는 완전 불연속이네요. 그죠? 그래서 px 자체가 x제곱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죠? 이 지점이 첨점인지 꺾인 지점, 첨점인지 아니면 매끄러운 곡선인지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판단하냐면 미분계수를 구하셔야 됩니다. 미분계수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쪽은 2에 대해서 좌미분계수니까 얘 미분한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미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에다가 x 빼기 1 될 겁니다.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 이게 좌미분 계수죠. 2가 되겠네요.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는 어떻게 되죠? 얘를 미분하면 되죠. 얘를 미분할 때 2에다가 2x 빼기 3이 될 텐데 속함수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때 우미분계수는 4가 되겠죠.
우미분계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달라요. 그 말은 꺾여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첨점이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여기가 첨점이기 때문에 px는 곱해지는 함수는 반드시 근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px의 형태는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제곱이라고 돼 있죠. 이게 안 됩니다. 반드시 제곱 1차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x 빼기 2가 나와서 제곱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될 수도 있지만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는 수학에서 그럴 때는 반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답은 2번이 돼야 됩니다. 괜찮죠? 쉽게 풀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1등급 킬러라고 되어 있고 교육청 30번 문제라고 되어 있죠. 많이 어려운데 여기 보시면 곱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조건,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은 앞의 내용들을 잘 이해했다면 금방 풉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fx가 절대값 3x 빼기 9. 그러면은 여기 3,0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 그래프고, 자, gx를 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fx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렇게 V자 형태로 그려지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남겨놓은 거예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 보이시죠? 음수 쪽에서는 이 그래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hx. 자, hx는 3차함수고 최고차의 개수는 1입니다. 자,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hk의 값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가 조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곱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 조건이 뭔지를 충분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요 나 조건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 그래프 요거는 됐고 요거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2분의 3의 절대값 fx 다시 f의 x 플러스 k. 자, 요 그래프는 여기다가 x 플러스 k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3의 절대값 3x 플러스 3k의 빼기 9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상태로는 좀 그러니까 안에 3 다 보이죠? 꺼내주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2분의 9에다가 절대값 x 플러스 k 빼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V자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절대값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꼭지점이 요거 0 되는 값 3 빼기 k죠. 그러면서 3 빼기 k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V자 형태로. 그런데 얘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3이죠. 근데 여기 2분의 9입니다.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 가파르게 꺾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형태. 이런 V자 형태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3 빼기 K 이렇게 되겠죠. 이게 3 빼기 K라는 소리는 이게 안 정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K 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이동하는 겁니다. X 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러면 이럴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정쩡하게 이렇게 놔두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옮겨 놓는 겁니다. 극단적이라는 말은 지금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한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뭐냐면 여기서 만나지 않는다. 불연속이다. 그러니까 gx가 이렇게 되겠죠. 왔다가 여기 비워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상황을 보면 여기서 만날 때, 그 다음에 조금 더 안쪽으로 와서 안 만날 때, 여기서 안 만날 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더 와서 이런 식으로 또 안 만날 때, 그리고 이렇게 이 점을 지날 때,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옮겨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먼저 이때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래프가 gx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비워지게 되고 여기 음수돼 있죠. 비워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3 빼기 K에서 첨점, 꺾인 점, 여기서 불연속, 여기서 꺾인 점. 그런데 곱해져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하나하나 따져보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 이 경우입니다. 여기는 없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3 빼기 K에서 1차식이 나와야 되고, 자, 이때 HX, X 빼기 3에다가 플러스 K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2차식이 나와야 됩니다. 0에서. 그죠? X제곱에. 그럼 여기서 1차식이 나와야 돼요. X 빼기 3. 최소한 이렇게 시작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몇 차식이죠? 4차식이 됩니다. 근데 3참수라고 되어 있죠. 이 경우는 안 돼. 그래서 탈락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조금 더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요 지점 Y축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 빼기 K에서 꺾였고 0에서 꺾였고 3에서 꺾였기 때문에 곱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려고 하면 HX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X 빼기 3에 플러스 K에다가 X를 인수로 가져야 되고 X 빼기 3을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HX 구해졌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여기 H'3이 15라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H'3을 구하는 겁니다. H'X를 구해보게 되면 3개짜리 미분이죠. 미분 그대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X 빼기 3, 그 다음에 더하기 X 빼기 3에 플러스 K에 X 빼기 3 더하기 밑에다 적을까요? 자, 더하기 X 빼기 3에 플러스 K에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H'3이 15니까 3을 집어넣으면 얘 없어지죠. 그 다음 얘 없어질 겁니다. 그럼 3을 집어넣었을 때 자, 15기 때문에 요거 얼마죠? 3K가 되겠네요. 3K가 15. 결론적으로 K는 5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HX는 자, 여기 3을 다 집어넣어서 X 플러스 2. 그 다음 X에다가 X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HK의 값입니다. 합. 그럼 여기서는 H5를 구하라는 말이겠네요. 자, H5는 얼마죠? 7에다가 5에다가 2가 되니까 70 나오겠네요. 이렇게. 자, 하나 구해졌습니다. 자, 이때 요 K 값 구할 때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좀 다른 방식으로. 지금 보시면 상황이 이거죠. 이 그래프가 요 지점을 지날 때입니다. 요 지점이 얼마죠? 요 지점은 요 그래프의 y절편이에요. 그러니까 0,9가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가 자, 여기 보이시죠? 요게 0,9를 지날 때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0,9를 대입하게 되면은 얼마죠? 2분의 9에다가 그죠? 절대값 k 빼기 3에 이게 9가 되는 케이스. 그래서 9 약분시켜주고 2 곱해주고 그러면 k 빼기 3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k는 넘어가게 되면 5 또는 1 될 겁니다. 이 중에 보시게 되면은 5인 경우라는 말은 여기 5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음수인 상황이죠. 우리가 찾는 상황이 요겁니다. 그죠? 1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양수예요. 그럼 이 지점이 여기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건 됐고. 자, 그 다음 조금 더 움직여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자, 그래프 이렇게 됩니다. GX가 이렇게 여기서 비워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케이스죠.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여기서 다시 1차, 4차가 되면서 안 됩니다. 그죠?
안 돼요. 조금 더 움직입니다. 그럼 이제 넘어와야 되겠죠,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그래프가 gx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와서, 그죠? 여기서 비워지게 되고 음수 쪽.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2차, 여기서 1차가 나오죠. 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hx가 다시 이렇게 와서 여기서 끊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2차식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에 x 빼기 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끝나버렸죠? 이렇게 되면은 hx. 근데 나 조건을 보셔야 돼요. h 프라임 3이 15가 나오는지. 그래서 미분을 해보게 되면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곱의 미분이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3을 넣어보게 되면은 얘 없어지고 9가 나오죠. 이 조건이랑 안 맞습니다. 그래서 탈락이에요. 이 안 됩니다. 계속 움직여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오다가 여기 0,9에서 만나는 케이스.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gx는 이렇게 와서 여기서 꺾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럼 여기서 첨점, 여기서 첨점, 0하고 3에서 첨점이 생기는 겁니다. 아, 가능성이 있죠. 그럼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hx가 자, 여기 0에서 첨점입니다. 3에서 첨점이고 그러면은 x 빼기 3인데 문제는 3차식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잡아보는 겁니다. 이때 여기 h 프라임 3이 15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미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분해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미분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x 빼기 3 x 플러스 알파 플러스 x 플러스 알파 플러스 x 빼기 3이 될 테고 여기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3을 대입하게 되면 얘 없어지고 그다음 얘 없어지고 3에다가 3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15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약분되고 5가 남겠죠. 그래서 알파 값이 얼마다? 2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hx가 정해진 거죠. 자, hx는 이렇게 될 겁니다. x 빼기 3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hk를 구해야 돼요. hk. 이 k가 얼마인가요? 이 k는 여러분들 이미 구해놨습니다. 뭐냐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0,9를 지날 때죠. 그죠? 그건 여기 구해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 지점 지날 때는 5였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지날 때는 얘가 1 되겠죠. 그죠? 식이 똑같으니까. 1 넣으면 2가 되니까 양수 쪽 3보다는 작은 케이스 맞죠? 결국은 hx가 이건데 그럼 hk는 h1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h1은 얼마죠?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게 두 번째 가능한 경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걸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다시 또 안 만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0에서 2차, 3에서 1차. 그럼 이미 여기 구해놨죠. 안 된다라고. 그죠? 그럼 이게 계속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더라도 0에서는 2차, 3에서는 1차가 될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이후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값은 70하고 마이너스 6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합을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답은 64가 돼야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 미분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많이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여러분들 앞에 조건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은 이렇게 첨점이거나 완전히 끊겨 있는 이렇게 불연속인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가는 경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학생들은 외워서 푸는 경우들이 있는데 위험합니다. 안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원칙대로 푸는 방식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은 최고차의 계수 1인 3차 함수입니다. fx가. 자, 그리고 gx가 주어졌네요. 자, gx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점근선이 4죠, 4. 요렇게 4가 있고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4에서 함수값이 2라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2입니다. 자,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방금 제가 외워서 푼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지금 이거는 조건이 달라요. 만약에 지금 여기 gx가 이렇게 주어졌다. gx가 x 빼기 4분의 1이다라고만 주어졌다. 이 조건이 없어요. 이 조건이. 만약 이 조건이 없고 얘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만 fx 곱하기 gx에서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시 연속 또는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함수만 주어지고 이거 없는 경우입니다. 이거 없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지금 여기가 x 빼기 4에 대해서 1차죠. 1차.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자, gx가 있고 fx가 있는데 gx가 지금 x 빼기 4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fx 연속일 때 fx와 미분 가능할 때 fx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요거 다시 곱함수 요렇게만 주어질 경우입니다. 그러면 x 빼기 4 분의 1 돼 있으면은 연속일 때는 fx가 차수가 하나 높으면 됩니다. x 빼기 4의 제곱이 되면 돼요. 미분 가능할 때는 하나 더 높으면 됩니다. x 빼기 4의 세제곱을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x 빼기 4의 제곱 돼 있죠. 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그럼 fx는 연속일 때의 fx는 차수가 하나 높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x 빼기 4의 세제곱이 되면 돼요. qx 미분 가능하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 더 높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x 빼기 4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요 지수보다 연속일 때는 하나 더 높고 미분 가능일 때는 하나 더 높으면 되는 겁니다. 요 관계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외워서 풀게 되면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 문제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원칙대로 푸는 방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다라고 되어 있을 때는 fx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hx는 곱해져 있죠. gx에다가 fx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hx는 이렇게 될 거예요. x 빼기 4분의 1에다 fx 되겠죠. 그 다음에 2fx가 될 겁니다. 이거는 x가 4가 아닐 때 얘는 x가 4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그리고 h'4가 6이다. 그때 f0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분 가능 이라는 말은 전제가 연속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연속이 돼야 될까요? 당연히 4에서 연속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4에서 연속일 조건을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x는 4에서 연속 1 조건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연속일 조건은 뭐죠?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값은 여기 4를 넣으면 되고 2f4가 되겠죠. 그 다음 극한값은 리미트 x가 4로 갈 때 요 함수식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4분의 fx입니다. 이걸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 0분의 0꼴이구나. 이런 형태가 나오면 반드시 두 가지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이렇게. 그 다음 F4가 0이기 때문에 여기 빼기 F4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말 뜻은 우변 이만큼이 F'4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F4 보이죠? 그게 0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요게 F'4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F4가 0이죠. 얘가 0이에요. 0. 결국은 F'4도 0이다. 이 뜻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요 두 개를 합쳐보게 되면은 fx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x 빼기 4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참수라고 이야기했죠. 최고차항계수 1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1차식이 올 거예요. 그래서 x 빼기 알파 이렇게 될 겁니다. fx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요 알파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요걸 이제 여기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넣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hx는 이렇게 되겠죠. x 빼기 4가 하나 약분되니까 x 빼기 4에다가 x 빼기 알파, x가 4가 아닐 때, 그 다음 2에다가 x 빼기 4의 제곱에 x 빼기 알파, 그죠? x가 4일 때. 자, 근데 여기 h'4가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4. 요 조건을 써야 되겠죠. 자, h'을 구할 때는 이걸 쓰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은 극한값입니다. 4S의 극한값. 그래서 얘는 함수값이 되는 거죠. 얘를 보시면 안 됩니다. 얘를 미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 요 위의 식을 미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이게 연속일 조건을 구했고 미분 가능하죠. 각각. 그죠? 각각 미분 가능하는 거니까 미분계수를 구하는 겁니다. 바로.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h'(x) 요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얘 없어지고 4 빼기 알파 이게 6 되겠죠. 그죠? 그럼 알파는 얼마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fx가 정해지는 겁니다. x 빼기 4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이게 fx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fx가 정해졌으니까 f0의 값은 16에다가 여기 0 집어넣으면 16에다가 2를 곱하는 거니까 답은 32가 돼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왜 제가 가져왔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워서 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의 문제들의 조건은 첨점과 완전 불연속인 상황, 이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4에서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나오면 곤란해집니다. 방금 앞에서 말한 그게 통용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또 외워서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외우는 거는 좋아요. 자, 다시 외울 때는 전제 조건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딱 함수만 주어지는 겁니다. 얘는 얘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얘 때문에. 자, 그래서 함수만 주어지고 여기다가 fx를 곱해서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 또는 연속이 되려고 하면 분모에 있는 식의 차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연속일 때는 차수가 하나 더 높으면 되고 미분 가능일 때는 하나 더 높으면 됩니다. 이게 제곱이 되어 있으면 연속일 때는 하나 더 높으면 되고 미분 가능일 때는 하나 더 높으면 된다. 이렇게 외워주시는 것도 좋은데 반드시 원칙대로 푸는 방식 꼭 기억하세요. 어디서 함정이 나올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